들으면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오늘은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벌써 5번째예요. 6번째. 지난번 5번째, 오늘 6번째.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러기 전에 이제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실과 안방, 그리고 친구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실과 안방 그리고 친구 정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장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죠? 저는 최영주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은 거실과 안방 그리고 친구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휴식 시간을 거쳐서 옷 접기, 지난번에 친구 한다 그랬죠? 친구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청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옷 접기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과제 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과제를 안 보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수업까지 들으시고 과제 내가 정리한 공간 사진 올려주시는 거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종강하는데 다음 주에는 욕실, 베란다 그리고 현관 정리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검정을 가야 되겠죠? 검정 보고 그리고 수료식하고 아마 마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약간의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옷은 거의 다 걸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 집 공간이 이렇게 무한정 넓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계절에 맞는 옷 정도는 걸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걸고도 옷이 남는다면 당연히 접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모습으로 접어서 세로 수납해서 꺼내서 서랍을 열었을 때 전체가 다 보이게 내가 어느 정도 옷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입은 다음에 세탁해서 다시 들어올 때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준다는 거. 그리고 사용자별로 구획을 나눠서 옷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지난 시간에 복습인데요. 긴 옷은 긴 장에, 코트는 코트끼리,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이렇게 같은 것끼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사용하시기 편하시다는 것까지 우리 진행을 했어요. 이거 우리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원칙을 본다면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물건에는 장소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치약 칫솔 세면하실 때 치약 칫솔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진 않죠? 욕실에 가면은 칫솔과 치약은 있다는 것처럼 모든 물건에는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게끔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정리수납은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는 뭐냐면 내가 지금 물건을 찾는 시간적인 그런 허비하는 시간도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물건은 한 70 내지 80% 정도만 채워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이는 수납. 보이는 수납이 뭐죠? 그냥 밖에 내놔서 이것처럼 이렇게 물건이 보이는 게 보이는 수납이 아니고요. 서랍을 열었을 때 한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수납이고요. 여기 맨 밑에 가리는 수납이라고 있죠? 가리는 수납은 그냥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놓는 그게 가리는 수납이 아니고 서랍에 넣었다가 서랍을 닫으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가리는 수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은 우리 거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거실은 우리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넓은 공간을 거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집안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 거실은 꼭 거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마 서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 놀이방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공부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손님 접대하고 그런 용도가 가장 크겠죠.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운동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운동기구를 거실에 놓고 헬스장으로 이용하시는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거실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러니까 거실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는 가족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수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종류별로 구분해서 넣는 게 좋고요. 네. 여기는 거실에 TV가 있다. 그리고 소파가 있는 집은 소파가 있다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서랍 같은 종류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심플하게 이런 수납장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벽걸이 TV를 이용하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간단하게 수납만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TV가 있는 부분이 약간 밋밋해서 장식의 효과를 주기도 하죠. 네, 여기는 좀 오래된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계절이 이제 더운 계절일 때는 화분들이 밖에 나가 있다가 추운 계절이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거실을 꾸미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공간 정리하기 전이에요. 큐레이팅 하기 전인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집이 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집에서 저희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박한 정리라고 TV에서 한동안 TV 방영됐던 그런 프로 있었죠. 그런 집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지만 연예인이라고 거의 다 깔끔하게 하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부분들이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공간이 바뀌게 되더라.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도 아까의 모습처럼 굉장히 뭔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바닥을 많이 어지럽힌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은 건조대 있죠. 우리 거실의 용도 중에 하나가 빨래를 말리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건조대가 있을 경우에는 빨래를 걷어서 놓는 그 부분을 거의 이렇게 소파 위에 빨래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리는 지금 있는 공간에서 모든 걸 다 수용해서 정리할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는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좀 비워내고 가야 할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으로 보내주는 거죠. 빨래 건조대가 굳이 여기 건조할 때는 있어야 하지만 건조가 다 끝난 다음에는 건조대가 굳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건조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고 이 빨래는 접어서 아니면 걸어서 옷이 있는 공간으로 보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공간으로 다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TV 주변에는 나와 있는 물건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소파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끔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되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공간에는 옆에 책꽂이가 보이죠? 이 집은 서재 용도로 지금 이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아래에 있는 공간도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는 공간인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책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실의 한쪽 면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책꽂이를 설치해서 서재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좀 전에 보신 그 서재가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어려서 아이의 물건들이 밖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꽂이를 놓는다고 놨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거실 유리창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책꽂이를 설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 옆으로 있었어요. 창 쪽으로. 그런데 공간을 달리 저희가 큐레이팅을 해서 책꽂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완전히 한쪽 면을 다 채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서재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책상을 이쪽으로 옮겨줬어요. 원래는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책꽂이 2개가 벽면 소파 뒷면에 있었고 하나는 유리 창문 쪽으로 있었고 아이들이 공부할 책상을 여기다 놨는데 물건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공간이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쪽 면으로 거실장 옆으로 책상을 옮기게 된 거죠. 이 모습만 봤을 때는 무슨 서재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기는 다른 집 아까 완성된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에어컨의 높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게 책을 쌓았었어요. 근데 너무 높다 보니까 좀 위험한 면이 있겠죠. 이게 완전히 통으로 되어 있는 책꽂이가 아니고 그 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아이가 연령이 넘치는 거, 지난 거 그런 거는 다 빼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책꽂이 하나를 빼고도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로워진 그런 모습이 나왔죠. 네. 네, 여기도 거실을 서재처럼 쓰는 공간인데요. 아이가 어려서 밑에 공간에 아이들 책을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보관해야 할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바구니 하나만 꺼내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한 번에 꺼내서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닫히는 거라서 여기는 그냥 장식의 효과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그 내면에다 보관용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여분의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여기는 아이가 쓰는 책상형 책꽂이예요. 근데 이것도 거실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는데도 어떻게 공간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책들을 막으로 꽂았어요. 그리고 바구니도 사용하긴 했었지만 물건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정리를 했죠.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프린터기를 왼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상자도 위로 올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꽂혀 있는 거랑 여기 꽂혀 있는 거랑 다르죠? 색깔을 맞춰서 꽂았어요. 그리고 바구니에다 물건들을 담아서 여기 정리의 마지막은 이름표를 붙이는 거라 그랬죠? 라벨링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라벨링을 해줬어요. 그러면 라벨링에 써있는 물건을 찾아서 보면은 거기에 내가 찾는 물건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운동기구도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를 여기다 보관해 주었죠. 그리고 여기에 서랍이 있었어요. 서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같은 것끼리 모았어요. 필기도구, 풀, 뭐 문구용품, 그리고 여기는 메모지. 이런 식으로 같은 것끼리 해서 서랍 층층별로 보면 여기가 첫 번째겠죠? 검정색 있는 거 두 번째고요. 여기 있는 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서랍도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실에도 키 큰 장이 있죠? 키 큰 장도 그냥 이렇게 물건을 넣는 게 아니고 바구니를 이용해서 같은 물건끼리, 무거운 거는 아랫부분에, 이게 앨범 종류예요. 앨범하고 자격증 종류. 무거운 거는 아래다 놓고요. 주로 사용하지 않고 가끔 사용하지만 가벼운 거는 맨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쯤은 우리가 손이 가장 잘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주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거실 서랍이에요. 거실 서랍에 우리가 열어보면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희 집도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면은 전기장판 조절기하고 청소용 부품이죠. 이런 것도 여기 막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덱은 사용 설명서를 굉장히 많이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계셨는데 얘만 따로 빼서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드린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거실 장 서랍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욕실로 가야 되는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욕실로 보내면 좋겠죠? 보낼 수 없다면 가지런히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실은 가족들이 공통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여기도 거실장입니다. 이렇게 한 통이 넓으면 바구니를 사용해서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찾는 시간도 훨씬 절약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거는 한 통에 담는 게 아니고 구획을 나눠서 바구니나 상자나 그런 걸 사용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거실 서랍이에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거실장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통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는 거실장은 이 칸에 맞춰서 물건들을 수납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바구니마다 같은 물건, 이거는 청소 도구죠? 같은 물건끼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같은 거라서 그냥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거실장이에요. 여기는 정리전인데 약품끼리 모여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정돈되지 않아서 우리가 찾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아까 우리 거실에 서재처럼 만들었던 그곳의 거실장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학용품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거실장을 보고요. 이제 침실을 한번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볼 거는 침실이에요. 여기 침실 보시기 어떠세요? 예뻐요.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잠을 오래 잔다고 해도 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은 자다 깨다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잠 자는 시간을 모으면 꽤 오래되긴 했는데 나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서 보면은 수면의 질이 가장 중요해서 침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침실도 그렇고 모든 공간에 저희한테 집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께서 공부하고 계신 거는 2급 과정이에요. 2급 과정은 우리 집 정리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고요. 그 다음 과정이 1급 과정이거든요.
1급 과정은 그 고객댁에 가서 그 집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급 교육 끝나고 1급 교육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컨설팅을 갑니다. 그러면 이불도 정리를 하고요. 가구도 옮겨요. 그래서 가구 위치도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꾸며드리면 고객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감사의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필링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이 어떻게 보여지세요? 같은 집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집을 빨리 말씀해 주세요. 같은 집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위치가 침대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쵸? 여기 지저분한 거 보니까 정리 전인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침대 아무것도 없어요. 정리 후예요. 네. 같은 집을 정리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어떻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침대 위치가 달라지고요. 그쵸? 저기 장롱이 없어졌어요. 그쵸? 이게 없어졌죠? 우리가 이렇게 침대 머리를 이쪽으로 바꾸고요. 얘가 위치상 문을 가리고 있어서 다른 공간으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분위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네. 여기도 침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쓰는 아이들 방이에요. 여기에 가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침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있었는데 침대가 들어오면서 얘를 다른 공간으로 보내고 이렇게 침실로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여기도 같은 공간이겠죠? 네. 저는 여기 다른 공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간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른 집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요. 여기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같은 집인지 다른 집인지 몰랐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답답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 개만 남겨놓고 여기 안에 공간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깃집에 가면은 가구도 막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도 같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지방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인 없는 집에는 방에는 물건들이 하나씩 계속 들어가요. 어디 밖에 나와 있으면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침대를 책상이 있는 쪽으로 옮겨주고요. 책상이 있던 걸 옆으로 빼주고 가구도 다른 가구랑 교체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물건들을 요 밑에 선반에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겠죠. 네, 우리 이제 친구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를 여기는 이제 선반을 이용해서 요즘은 그냥 장롱 자체에 이불을 그냥 놓기보다는 선반을 이용해서 이불을 많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곳이죠. 같은 곳인데 지금 옷장 옆에 있는 이런 공간에 이불을 한 칸을 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둘로 나눠져 있죠. 원래는 이게 옆으로 길게 이불을 예전부터는 넓은 거는 다 길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접는 방법을 달리해서 좁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솜이불이에요. 솜이불을 양쪽으로 쌀 수는 없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이불을 정리하고 맨 처음에 이불을 먼저 접어서 넣어요. 빈 공간에 그 공간에 맞는 거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베개를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는 다 이불을 넣은 거고요. 여기는 서랍이 있는데 이 서랍은 이불이 들어있는 공간이니까 이불하고 관련되어 있는 드레 커버라든가 방석 커버 아니면은 테이블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기도 해요. 네.
여기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댁이에요. 그런데 이 고객댁에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이불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듯하게 모양이 안 나오죠. 옆에다 베개를 놓기는 했어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접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불을 쌓아드렸어요. 여기도 이렇게 먼지 타지 말라고 왜 예전에 왜 이렇게 가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요즘은 이렇게 이불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침구에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그냥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셨어요. 여기가 정리 전이 되겠죠? 정리 전이고 이쪽은 정리 후로 이불을 좀 넓게 접었어요. 그래서 그 남는 공간에 얇은 이불을 돌돌 말아서 그 공간에 맞춰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넓게 쓰는 곳도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2단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관용 이불은 굳이 풀지 않고 그냥 넣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불입니다. 이불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불을 이렇게 다 갖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그대로 갖고 사용하시기보다는 정말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는 건지 혹시 누가 와서 손님이 와서 묵었을 때 손님을 위한 이불인지 한번 구분을 해서 그것도 따로 나눠서 보관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여기도 이렇게 반씩 나눠서 무거운 거는 그러니까 이불도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느냐가 있는데 지금 계절은 겨울이에요. 지금 계절은 좀 이불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아랫부분에 가볍고 얇은 거는 좀 위에 올려놔도 괜찮겠죠. 그런데 한 번쯤 지금 계절과 바뀌는 계절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어르신들 왜 키가 1m 80, 90 막 안 되잖아요. 위에 있는 거 꺼내려면 힘드세요. 그러면 아예 손이 닿는 곳에 지금 계절 건 내려놓으시는 것도 훨씬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손님이 많이 오셔서 베개를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모양새는 별로 이쁘지 않지만 그래도 꺼내기 수월하시겠죠? 다른 곳에서 막 여기저기 꽂혀 있는 거 빼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도 서랍이 있어서 같은 물건끼리 베개 커버라든가 무슨 커버, 커튼 이런 거 다 여기다 넣어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네, 여기도 길게 무거운 거는 길게 했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좁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여기도 양쪽으로 꼭 양쪽으로 나눠서 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네, 여기는 서랍인데 굳이 공간이 많다면 이런 것도 다 놓고 공간이 많다면 예, 이렇게 넥타이 같은 것도 바구니에 담아서 서랍에 그러니까 자주 안 쓰시면 이렇게 넣어놓으셔도 되는 거죠. 돌돌 말았어요. 말아서 줄지어서 바구니에 담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리되어 있는 거는 다 봤고요. 네, 우리가 그 숙제하신 거 한번 볼까요? 숙제 보내주신 거. 숙제 보내주신 거 한번 볼게요. 네, 숙제를 이렇게 잘 보내주셨어요. 숙제를 보내주신 게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거, 켜켜이 쌓여 있던 거, 그거를 이렇게 어차피 수업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구니를 사용해서 구획을 나눠서 다른 물건도 넣어 주셨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널컨하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넣어놨어요. 여기 바구니는 왜 놓으셨을까요? 빈 건데. 그쵸.
여기 빈 공간이 있다고 그냥 놔두기보다는 바구니라도 하나 넣어놔서 이 바구니에 새로운 물건이 지금 세탁해서 지금 들어오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여기에 공간에 넣어서 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네, 여기도 또 다른 분이 또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여기도 서랍인데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색깔 옷이 중간중간 들어있죠. 그런데 아래는 색깔 옷만 쭉 빼셨어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깔끔해요. 이렇게 놔도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색깔 있는 옷은 색깔 있는 옷끼리, 어두운 계열 옷은 어두운 계열 옷끼리 이렇게 하시니까 훨씬 보기가 좋지 않으신가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여기도 저 숙제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기존에도 정리를 아주 잘하고 계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구니가 아니고 여기는 상자를 이용해서 구획을 나누셨거든요. 근데 상자가 조금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접어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 숙제해서 보내주신 이 사진을 보니까 바구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획을 다 나누셨어요. 제가 바구니 사서 쓰세요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속옷은 속옷끼리, 양말은 양말끼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보시기 어떠세요? 좋아요. 그쵸? 어떻게 사서 이거 꼭 하세요라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기도 보내주신 숙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옷 하나뿐이 안 보이죠? 그쵸? 서랍을 딱 열었을 때 이 옷 하나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옷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분리를 다 하셨겠죠. 바지는 바지끼리, 티는 티끼리.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바지는 바지끼리, 티는 티끼리. 예, 여기도 다른 사진, 다른 곳이에요. 보면은 티는 티끼리, 예, 여기는 니트는 또 니트끼리 이렇게 정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기는 옷 거는 거, 옷 거는 거를 또 숙제를 보내주셨어요. 보시면은 옷걸이를 다 통일을 하셨어요. 여기 하나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아주 100점짜리로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옷도 색깔도 밝은 건 밝은끼리 이렇게 모으셨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서랍도 이렇게 세워서 수납하셨고요. 바구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또 가방도 또 정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보시면은 문갑에다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정리를 너무 잘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가방까지 정리해 줄지 몰랐거든요. 네, 여기도 정리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위에 옷 거는 부분이 있었어요. 옷 거는 부분이 있었는데 옷 거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랫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아랫부분만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보시면은 바구니를 이용을 하셨어요. 바구니를 이용하고 서랍장도 들어 있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는 했지만 살다 보면 또 흐트러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수업을 지난 시간을 들으시고 이렇게 서랍장을 안에다 넣으셨어요. 선반에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근데 여기는 아직 정리는 아직 못 하셨고요. 이제 맨 위에는 자리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랫부분은 서랍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당기면은 바지걸이가 있어서 바지걸이가 쭉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시고 그냥 있었거든요. 요번에 정리를 하면서 여기 바지걸이에 옷을 다 거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남은 공간에 수납장을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제를 끝내고요. 우리 숙제를 끝내고요. 우리 혹시 집에서 세탁소 옷걸이 만약에 빨래 건조대에 빨래 넣으시고 그 옷걸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 옷걸이 보관을 어떻게 하시나요? 건조대에 옷걸이 안 걸려 있나요? 걸려 있어요. 걸려 있죠. 그걸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걸어놔요. 네? 건조대에 그냥 쭉 걸어 놓으셨죠? 그러다 보면은 옷걸이가 하나씩 빠지고 건드리면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모아서 건드려. 네?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모아서. 모아서? 근데 이 모아놓은 옷걸이가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머리로 치고요. 뭐 들고 다니다가 뭐로 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걸이를 어떻게 하는지 옷걸이 보관하는 그거를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게 옷걸이 보관하는 옷걸이에요. 얘가 이렇게 접혀져 있거든요.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이거 접는 방법은요. 이 끝에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구부리시면 돼요. 하나씩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뻗치시고 그대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예,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거 각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요 끝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내리세요. 이쪽도 손 요만큼 만져서 이렇게 내리시고. 어떻게 되시나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힘이 좋으시네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대로 잘하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다들 하셨나요? 이거 네. 하셨죠? 어떻게 안 되신 분? 안 되신 맨 뒤에 안 되셨어요? 되셨어요? 어디 보여주세요. 예, 뭐야 너무 잘 잡으셨어요. 얘를 어떻게 옷걸이를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얘를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걸어놓을까요? 이렇게 건조대에 이렇게 걸어놓을까요? 그럼 옷걸이를 어디다 걸을까요? 어떻게 걸 수가 없겠죠. 옷걸이는요, 얘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하면은 안 되고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네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얘는 옷걸이 봉에다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만 잠깐만 빌려주세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옷걸이 혹시 남았나요? 옷걸이 안 남았나요? 그러면 제 거를 세탁소 옷걸이를 제가 만들게요. 네. 제 거는 그냥 이런 모습으로 그냥 옷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잠깐만 빌려주세요. 얘를 이렇게 건조대나 봉에다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차곡차곡. 그러면 하나씩 빼서 옷을 걸면 되겠죠. 네. 이거를 알려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셔서 요 하나만 봉에다 걸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고리 같은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빼서 옷을 거시면 되겠죠. 옷 거실 때 내가 옷이에요. 그러면 내가 봉에 걸린다. 그러면 저는 얘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 걸린 거죠. 내가 보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지금 막 세탁을 했어요. 이제 베란다에서 옷을 널어서 말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걸려져 있던 거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하나씩 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시면 이렇게 해서 옷걸이에 걸어요. 아니 봉에다 걸어요. 봉에다 걸고 이 자체가 그냥 옷 거는 옷장이나 행거나 그런 곳에 그냥 걸으시면 되죠. 단추 있으면 단추 잠그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옷을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얘가 옷 서랍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못해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깔끔해질까요? 같은 컬러고요. 예? 같은 컬러. 아이, 그렇게 금방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분들 대답을 들으셔야죠. 맞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잘 접고 안 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우선 같은 것끼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그냥 모으시는 거고요. 줄무늬가 있으면 줄무늬가 있는 것끼리 모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옷 접는 방법, 양말 접는 방법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짝은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고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으시면 정리 잘 되어 있는 듯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찾을 때도 흰색 막 제끼다가 줄무늬 찾는 게 아니고 검정은 검정끼리, 줄무늬는 줄무늬끼리, 흰색은 흰색끼리 해서 내가 찾는 것만 바로 찾으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은 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옷 접기 수업 진행할게요.